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먼저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2017년 11월 30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자, 일단 먼저 보십시다. 자, 일단 먼저 4시에 발표된 독일의 소매 매출이 있네요. 상당히 그렇게 큰 지표는 아니지만 한 차례 유로를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일의 지금 현재 소매 매출 지표는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실업 증감 역시 발표됩니다. 오늘 5시 55분에. 자, 이게 4시 발표되는 거였네요. 5시 55분에 발표되는데, 자, 이거는 정말 좀 유로를 한 차례 움직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도 한 차례 등고락을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7시에 발표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7시에 발표되는데요. 이것 역시도 유로를 흔들어주긴 충분하죠. 자, 원래 보통 저는 유로 지표는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추세에 어제 특히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을 밝힌 이후에는 유럽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왜냐면은 내가 뭔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있어야겠죠. 자, 어저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주장을 던져놨습니다. 하나의 미끼를 던져놨어요. 떡밥을 던져놨죠. 떡밥을 회수하려면은 그 뒤에 지표라는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의 이 경제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매 매출, 소매 지출이, 소매 소득, 개인 소득, 개인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간대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자, 개인 지출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이 두 개의 지표가 동시간대에 발표되는데요. 더군다나 핵심 PC의 가격 지수까지 동시간대 발표되기 때문에 한 차례 달러를 크게 흔들어주면서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쭉쭉 내려보시면 여기가 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12월이네요. 빠르네요. 2017년 1월달 시장 포커스 만들던 게 어제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중요한 게 여기 경제지표 일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 30일날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또 해외 선물 방향성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일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다시 하락하면서 57달러까지 누린 후에 한 차례 추세는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발표되었던 원유재고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된 원유재고 지표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원유재고 지표는 어저께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2.3 밀리언인 것에 비해서 어제 실제 수치는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더 재고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동시간대 발표되었던 가솔린 재고량과 그리고 주간 정제유 재고량이 상승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원유 재고량은 하락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기름 소비량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난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 추우니까. 자, 그러니까 재고량이 하락했던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가솔린 재고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재고량은 상승했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다. 그래서 어저께 오히려 원유재고 지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57달러까지 내려왔었죠. 자, 오늘 30일입니다. 자, 트럼프 세제 개편안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펙의 감산 협의가
협의가 진행이 되죠. 오늘 비엔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이 순조롭지 않다라는 점이 한 차례 우려 심리로서 어저께 오일을 끌어내리는 주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펙 누가 예측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오일의 방향성 어떻게 예측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단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펙에 대한 이미 기대 심리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미국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 생산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대비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 원유 채굴 장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오펙. 자, 어저께 나온 뉴스대로 감산 합의 연장이 순조롭지 않다. 자, 이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생산량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무리 오펙이 죽어라 생산량 감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이 생산량 증산시키면은요. 도로 말짱 깡이에요. 다시 치킨 게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기적인 상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현재 오일은 $60 근처까지 상승한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오일이 올라올 만큼 한 차례 올라왔다. 여기선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시장이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펙 오늘 어찌됐든 간에 뭐 감산에 대한 염장 합의는 순조롭지 않고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따졌을 때 오펙에 무관하게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은 $53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 대응 이어갈 예정이고요. 자, 문자 포지션으로 진입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고점, 자, 추세선 저항에 의한 하락이 결국에 150T가량 하락시켰네요. 저희 현재 1300.4 매도 진입 중입니다. 지금 150T 가까이 수익 중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금은 어저께 달러가 박스권을 보였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변화가 크게 없고 박스권을 보였지만, 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대되면서, 자, 12월 달에 이상하네요. 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옐런의 연설에서 옐런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자, 옐런이 상당히 그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18년도 옐런이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금리 인상은 유지돼야 될 것이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옐런의 이러한 주장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부각되어지면서 금이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의 GDP도 어저께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미국의 보유주택 판매는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그리고 GDP 역시 마켓 예상치보다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금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하단 추세선 지지선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은요 1270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도 진입은요 1291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문자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자 1.19750 매도는 이미 200T 지금 300T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 지금 현재 진입 중에 1.19150 매도도 역시나 1차 청산 200틱 완료한 상황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한 차례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 또 어저께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시키면서 추가 하락 제한되며 오히려 상승했었죠. 오늘 하지만 오늘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심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유로는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길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장 초반에 이러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하방이다. 자, 다시 재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면은, 만약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온다면 1.191 라인에서 재매도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1.75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S&P.
자, S&P 한 차례 어저께 보합권을 이뤘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지만 장 후반부에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한 뒤 다시 하락했네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뤘어요. 자, 뉴욕 증시는 어저께 IT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자, IT 종목들이 한 차례 급락했는데, 자, 아마존, 미국의 IT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인 아마존 주가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이루었죠. 어저께 얼마나 하락했나요? 11% 정도 하락했네요. 자, 이렇게 IT 종목이 하락했지만 반대로 금융 분야, 통신 분야, 소매 분야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주가를 보시면은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어저께 이렇게 IT 주가는 하락했고, 금융 주가는 상승했을까요? 바로 오늘 진행될 트럼프 세제 개편에 대한 표결을 앞두기 때문입니다. 자, 표결을 앞두고 자금 이동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IT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IT 산업에서 빼와졌던 탈출했던 자금들이 바로 금융주, 통신주, 소매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이 통과될 경우에 그 IT 산업보다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소매, 금융, 통신주에 대한 주가 뭐라 그러죠? 반사 이익이죠. 반사 이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한 차례 자금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IT 분야에서부터 바로 금융, 소매, 통신주로 자금이 이동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당 부분 75% 정도의 확률로 상원의원들은 오늘의 트럼프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 영상대로입니다. 다시 볼까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동영상 플레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P는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매수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 2620 라인선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2615 라인선 매수 드렸는데 진입은 안 됐던 것 같네요. 2620 라인선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53달러까지 매도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진입가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금은 여기 고점 매도 대응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은 1260 라인까지 유지될 예정이고요. 자, 매도 대응은 역시나 문자 포지션 1290 라인, 1291 라인 선에서 진입할 예정입니다. 유로 재진입은요 1.191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은 1.175 라인까지. 자, S&P는요 2650 라인까지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2620 라인선 매수 진입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